아침 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이 실시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상당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 줄 아는데요.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저희 불교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불교 방송이 제가 국회의원 되고 처음으로 나왔던 방송인데 네,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진짜 최다 득표를 달성하시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이번이 전당대회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제 뵙게 된 자리라서 당시 의원님의 어떤 강점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힘을 합쳐서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당원들께서 또 마음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서요. 수석 최고님께서 나오셔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몇몇 그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고 크게 보도가 났었는데요. 이 보도가 난 뒤에 아마 수석 최고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후에 취재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사가 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당정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당정 관계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누구라도 편하게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도 저는 대통령께서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사를 했는지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큰 관심이고 예. 그것이 결국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찬 자체가 문제다. 이것보다는 왜 그것이 그 다음날 그런 비공개 만찬이 바로 언론에 공개됐을까. 네. 별 생각 없이 공개됐다면 뭐 그것을 공개한 분은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일 테고 예.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수석 최고님으로서 혹시 또 조금 더 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좀 아쉬움 같은 거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저는 뭐 정무수석님이나 필요한 분들과 저 나름대로 여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통에는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도 뭐 대통령과 대표 예. 또 지도부와 또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과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일전에 연기됐던 그 만찬과 엮여서 이렇게 기사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만찬은 예정대로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만찬일 테니까 미리 일정을 잡게 되겠죠? 아직 일정 나온 건 아직 없습니까?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9일이죠. 그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 일행이 수석 최고님과 이렇게 면담을 가지고 의료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진전된 협의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기류가 보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그분들 뵀을 때 일단 마음이 열려 있다는 생각은 했고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분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의 고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잘 안 풀리는지 예. 뭐 그런 말씀도 들었고 크게는 그분들께서 좀 대통령실이 그리고 또 당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예.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당에서 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2026학년도 유예안을 얘기를 했더니 의료계는 한 발 더 나가서 2025학년도부터 이제 전면 백지화를 꺼냈잖아요. 2027년 재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하고 또 정부와 여당이 이걸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제 의료계가 과연 참여할지 이 협의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야당도 제안을 했었던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예. 정부도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의료계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의료계는 뭐 하나의 단체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한동훈 대표가 백불에서 뭐 발언한 내용을 보면 예. 자꾸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예. 의료계에서는 뭐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또 정부에서는 뭐 그건 안 된다. 네. 또 뭐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예. 또 여당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예. 자꾸 밖에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테이블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조건을 걸다 보면 결국은 여야 의정 협의체는 서로 마주 앉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저런 서로의 입장을 예. 이야기하는 그런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제한을 둘 것도 없고 조건을 달 것도 없고 예. 일단 테이블에 모여서 뭐 어떤 것은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또 어떤 것은 왜 안 되는지 또 왜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몇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열어놓고 예.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자. 그게 여야 의정 협의체인데 네. 지금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각자 언론에 이런 조건이면 안 된다. 이런 예. 조건이 붙어야만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계속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예.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전한 건강한 대화가 된다. 그리고 네.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대입 수능 근데 원서 그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첫날인 그제 9일부터 의대 교수 3명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면서 삭발과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단식 투쟁을 이어갈 13일까지 정부의 대응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또 의협은 2025학년도 증원이 취소돼도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원서 접수도 시작됐고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동안에 이제 예고된 예. 입시 요강을 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러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일단 이걸 해줘야 대화를 한다고 하지 말고 네.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게요. 그럼 2025학년도는 네.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떤지 학생들의 상황은 어떤지 일단 수시 원서 접수는 시작됐지만 앞으로 정시가 남아 있으니 어떤 여지가 있는지 예.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자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화하고 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각자 좀 안을 가지고 와서 예.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테이블에서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예. 제안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얘기부터 해야 네네. 이게 뭔가 얘기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그게 뭐 학부모 입장도 예. 있고 학생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도 있고 네. 의료계 입장도 있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예. 있으니
2025년은 된다 안 된다 예. 무엇이 된다 무엇이 안 된다를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지 말고 예.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참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저희 국민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의협 안에서는 의료단체 대표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놓고도 이제 내용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이면택 그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임 회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의료계의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여야의정 협의체로 가는 길 협상에서 더 난항을 겪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의료개혁은 그리고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는 주체는 그리고 의료개혁의 범위는 예. 저는 의료계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 예. 뭐 정원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로 관련돼 있는 의료계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집단이 또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누가 이 대화의 주체가 돼야 되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저는 이런 제한도 두지 말고 네. 모두 테이블에 나와서 네. 주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예. 이렇게 주체에 대해서도 예. 굳이 제한을 두지 말고 어느 누구든 다 테이블로 오셔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서 좀 조율도 하고 예.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 자꾸 이런 제한을 두기 시작하고 주체부터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네. 국민들만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을 진짜 코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요. 이렇게 또 의정 갈등은 또 계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설정을 통해서 의료 공백을 막고 또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건강보험 수가를 일시적이지만 대폭 늘려서 의료인들의 고생에 보답하겠다. 또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의 간 배치 문제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다 미봉책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숫자입니다. 예. 그 숫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예.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면 예.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손쉽게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 그 환자를 가장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네. 문제는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만큼 진짜 협의체 빨리 좀 진짜 테이블에 다 앉으셔서 어떤 논의라도 좀 시작했으면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네. 제한을 두지 않고 빨리 테이블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이제 유예안을 얘기했을 네. 때 정부도 이제 좀 강하게 조금 반대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의료계도 조금씩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모든 조건 없이 일단 얘기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만큼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계의 방향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면 지금 이것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네.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래도 든든하고 좀 믿음이 갑니다. 네. 지금 여야에서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계엄 의혹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도 대정부 질문 첫날에 관련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계엄 의혹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지를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김병주 의원이 계엄이 언제든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 문제다. 다 같은 이제 충암고 출신이라고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답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의 민주당의 계엄 이야기는 망상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혹을 받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지금 국민들이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 분이라도 인식하는 분이 있나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야 뭘 유혹을 받든지 말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도 할 것입니다. 그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뭐라도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1심 선고가 나면 말도 안 되는 탄핵이든 말도 안 되는 탄핵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을 선포하고 싶은 유혹 여기에 빠지지 말고 계엄을 선포할 생각은 일도 하지 말라라고 미리 사전 경고하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 준비할 생각도 없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상정할 수도 없는데 민주당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곧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 선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도 마라 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망상이죠. 민주당의 망상이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에 두고 자기들이 뭘 할지를 다 그려놓고 이미 그 미래의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그 망상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은 이제는 계엄 괴담까지 이제 퍼뜨린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국민들도 사실 무슨 계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괴담이 아니라 본인들의 미래 상황 속에서 그걸 상정하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자꾸 이런 상황에 계엄을 선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본인들의 망상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결과 1심 재판이 이제 2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사실 최고님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이게 혹시 판결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위증교사 뭐 저는 그거 뭐 유죄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 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 그러나 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저는 뭐 그 부분도 유죄가 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2가지 사안이 모두 다 유죄가 된다면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돼야죠.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하는데 뭐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그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책회의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명품백에 관해서는 뭐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뭐 사과가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뭐 검찰의 입장도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증거가 다 명백하게 있는 사안입니다. 법리 판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로 해서 이미 수사도 다 됐고 증거도 다 있는데 특검을 하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좀 민주당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히 해보겠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당초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2년 전에 그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 보전 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곽 후보 측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고발하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은 뭐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네. 그러면 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대법원은 그렇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예.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 권리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은 예.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일관되게 예. 판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이런 자격 예. 그리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가지고 예.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렇죠. 후보를 선택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선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뭐 고발하더라도 저는 죄가 되지 않기 예. 때문에 뭐 고발은 하시되 대신 네. 진성준 정책위장도 같이 고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